서울 강남 대기업 본사.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입사 지원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면접관이 맞은편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낡은 청소복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일부러 짤랑거렸지요. 그리고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나이든 남자 청소부처럼 밀대를 들고요. 아이고, 실례합니다. 여기 바닥만 좀 닦고 나가겠습니다. 몇몇 지원자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한 명은 시선을 저에게 고정시켰다가 옆 사람이 꼿꼿이 정면만 보자 황급히 따라 정면으로 돌렸고요. 면접 중에 반응하면 감점이라고들 생각했을 겁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당황하더니 이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잠깐 쉬어가죠.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지원자들이 의자에서 살짝 몸을 뒤로 빼며 긴장을 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테이블 끝자리에 앉은 젊은 남자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28쯤 되어 보이는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청년이었지요. 그는 자기 의자를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통로 옆으로 비켜놓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옆을 쓱 지나갔지요. 그 청년은 벽 쪽으로 한 발짝 더 물러서며 제게 지나갈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면접관 한 분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그 남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지원자님, 왜 일어서 계십니까? 그 친구가 머쓱하게 웃으면서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아, 청소하시는데 불편하실까 봐요. 잠깐 의자를 접어드렸습니다. 통로가 좁아서요. 그 대답이 끝나자마자 옆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긴 생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제 얼굴을 훑쳤습니다. 저게 뭐야? 면접 중인데 청소를 하러 들어와? 그 표정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밀대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물기가 남은 걸레가 그녀의 구두코에 한 번 툭 스쳤지요. 구두코에 물방울 하나가 맺힐 만큼이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아마도 이 면접을 위해 새로 산 듯한 그 검은 구두의 말입니다. 그녀의 온 얼굴 근육이 한꺼번에 일그러졌습니다. 눈썹은 팔자로 찌푸려지고 입술이 삐죽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콧구멍이 벌름거리며 숨을 들이켰고 노려보는 눈빛이 저를 향해 쏘아졌지요. 여기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더러운.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면접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얼굴이 거짓말처럼 바뀌었습니다. 0.3초도 안 되는 시간에 말이지요. 앞니를 살짝 드러낸 환한 미소, 고개를 15도쯤 기울인 공손한 자세,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예의 바른 모습. 면접관이 고개를 돌리자 그녀는 다시 제 쪽을 흘겨봤습니다. 이번엔 소리 없이 입모양만으로 뭐라고 중얼거렸지요. 아마도 욕이었을 겁니다. 저는 밀대를 다시 밀며 속으로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을 가는 그 이중의 표정, 그 한 번이면 좋겠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아들 민수의 예비 신부였으니까요. 제가 처음 그녀의 사진을 봤을 때부터 느꼈던 그 미묘한 불편함, 그게 무엇인지 이제야 확실해졌습니다. 잠시 후 밀대를 화장실 청소도구함에 넣으려 들어가던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이 신발이 얼마짜린데. 물 묻어서 얼룩 생기면 어떡해. 더러워 죽겠어. 확 그냥 버려버릴까 아님 그 청소부한테 물어야 하나? 그녀였습니다. 예비 며느리 강민지. 휴대폰을 귀에 대고 친구와 통화하며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휴지를 꺼내 구두코를 닦으면서요.
아니, 면접 보는데 갑자기 청소부가 들어와서는 어휴, 말도 마. 진짜 컨디션 최악이야. 떨어지면 다 그 영감 때문이야.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가 따로 없구만. 딱 그 생각뿐이었죠. 비싼 옷과 가방으로 포장은 했지만 그 안에 든 건 결국 그 정도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비서 김 실장이 다급하게 뛰어왔지요. 아니 회장님, 왜 또 밀대를 드시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습니까? 저는 밀대를 건네며 천연덕스럽게 웃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파서 말이야. 좀 움직여야 혈액순환도 되고 그래. 김 실장, 이거 좀 정리하게나. 비서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도 참,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서류로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실 텐데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이렇게 직접 봐야 알 수 있는 거야. 저는 손을 툭툭 털며 회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미 오늘 한 사람의 진짜 얼굴을 확인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있을 상견례가 더욱 기다려졌습니다. 그녀가 과연 어떤 표정으로 저를 다시 마주할지,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을 때 어떤 얼굴을 할지 말입니다. 며칠 뒤 비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회장님, 최종 결과를 보니까 5분 중에 1분만 합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분은 모두 불합격이고요. 왜 그분만 합격시키신 건가요? 비서는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지원자들의 프로필이 떠 있었지요. 저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 자네는 그날 면접실에서 뭘 봤나? 면접이요? 다들 준비를 잘해 오신 것 같던데요. 특히 강민지 씨는 영어 프레젠테이션도 완벽했고 논리적인 답변도. 제가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 내가 들어갔을 때 말이야. 청소부로 들어갔을 때. 비서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다들 긴장해서 반응을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 중이니까요. 제가 돌아서서 비서를 똑바로 봤습니다. 한 명은 반응했지. 의자를 접어서 비켜준 사람. 네, 박준호 씨였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어쩌면 그냥 점수를 따려고. 제가 웃으면서 손을 턱에 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스펙? 다 고만고만해. 요즘 애들 서류는 비슷비슷하지. 토익 900점대, 해외 연수, 인턴 경력, 봉사활동 시간까지. 복사한 것처럼 똑같아.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눈치라도 빠른 놈을 고른 거지. 눈치도 실력이거든. 그 친구, 박준호가 이게 시험인 줄 알고 그랬는지, 그냥 몸에 밴 버릇인지, 그건 몰라.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야. 남이 불편할까봐 먼저 움직이는 감각, 그건 가르칠 수 없어. 그럼 박준호 씨는 언제 출근시킬까요? 다음 달 1일자로 해. 수습 기간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네, 수습 기간도 없이요? 제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청소부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라면 직원들한테는 어떻겠어? 고객한테는?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해. 비서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솔직히 여쭤봐도 됩니까? 뭔데? 정말로 허리가 아파서 청소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크게 웃었습니다. 반반이야. 허리도 아프고 사람 구경도 하고 일석이조지. 비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이른이 넘으셨는데도 장난기가 여전하십니다. 민지 양 그때 청소부한테 했던 그 표정, 그 말투를 우리 아들이 알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할까? 며칠 후
검은 세단 뒷좌석, 아들 민수가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뭐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만 소개하는 거요. 민수의 손가락이 넥타이 매듭을 다시 한번 조였습니다. 이미 세 번째였지요. 아버지 말대로 회장님이신 건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냥 한 회사를 오래 다니셨다고만 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제가 창밖을 보며 웃었습니다. 괜히 허세 부리는 집안으로 보일 필요 없지. 그냥 평범한 집안인 줄 알면 오늘이 좀 더 재밌어. 민수가 제 얼굴을 슬쩍 봤습니다. 아버지, 또 사람 시험하시려는 거죠? 시험이라니. 그냥 있는 그대로 보려는 거지.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는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2년 동안 만났잖아요. 그래, 2년이면 충분히 알만하지. 제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년을 만났어도 모르는 게 사람이야, 아들아.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지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세요. 시골에서 양계장 하시면서 어렵게 자녀들 대학 보내셨대요. 양계장? 네. 닭 키우고 달걀 파시면서 두 남매 다 서울로 대학 보내셨다고 자랑스러워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실한 분들이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요. 제가 재벌 2세라는 거 알면. 민수의 말꼬리가 흐려졌습니다.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좋아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숨기는 거야?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돈 때문에 오는 사람인지, 사람을 보고 오는 건지 구별하기 힘들다고.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너 눈이 좋아. 아버지가 대신 구별해 줄 테니까. 민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제발 오늘은 그냥 평범하게 행동해 주세요. 평범하게? 내가 언제 평범하지 않았나? 지난번 제 친구 만날 때도 갑자기 요리사인 척 하시고, 아, 그때 그 친구가 음식 남기길래 한마디 한 것뿐이야. 민수가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걔가 아직도 외식할 때마다 접시를 싹싹 비워요. 그거 좋은 일 아니야? 차가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슬쩍 저를 봤습니다. 회장님, 10분 후면 도착합니다. 알았네. 민수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부탁이에요. 민지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알아. 그러니까 너무 까다롭게 보지 마세요. 저는 아들의 손을 꾹 쥐었습니다. 까다롭게 보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보는 거지. 그게 그거잖아요. 차가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내리고 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다리 조심하세요.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어. 저는 차에서 내려 레스토랑을 올려다봤습니다. 강민지 양, 오늘 또 어떤 얼굴을 보여줄까? 민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가시죠, 아버지. 그래. 레스토랑 룸문이 열렸습니다. 민지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베이지색 원피스에 단정하게 손을 모으고 예쁜 미소를 입가에 걸고 있었지요. 예의라는 두 글자를 몸으로 외운 사람처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지입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아 있는 제 얼굴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미소가 턱 내려앉았습니다. 동공이 확대되고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숨을 들이켰다가 멈췄지요. 2초쯤 그 상태로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수 아버지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 얼굴에서 손으로
다시 얼굴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팔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지요. 민지야? 민수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제야 그녀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몇 박자 늦게 다시 올라간 미소는 힘이 없었습니다. 제 손을 잡는 그녀의 손이 차갑고 축축했지요. 아, 네, 안녕하세요. 뒤이어 그녀의 부모님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지 아버지입니다. 민지 엄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두 분은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시골의 순박함이 묻어나는 표정이었지요. 저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뭐려. 서울 구경도 할 겸 왔습니다. 민지 아버지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지는 민수 옆에,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았지요. 민지가 물잔을 들었다가 놓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민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응. 민지의 어머니가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얘가 오늘 너무 긴장했나 봅니다. 아침부터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이해합니다. 중요한 자리니까요. 제가 대답하자 민지가 저를 흘끔 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지요. 이 사람이 정말 그날 그 청소부가 맞나? 그녀가 속으로 중얼거리는 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저희가 모시는 겁니다. 다음에 고향에 가면 그때 사주세요. 고향 오시면 닭백숙 해드릴게요. 우리 집 닭은 정말 맛있습니다. 민지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양계장을 30년 했거든요. 닭은 자신 있어요. 저는 물잔을 들고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무 일도 모르는 사람처럼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의 젓가락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집었다가 놓고 물만 계속 마셨지요. 민지야, 왜 안 먹니? 그녀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배가 별로 안 고파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그녀를 봤습니다. 아침에 뭐 먹었어? 그냥 좀. 민지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이번엔 좀 더 길게. 제 얼굴을 뚫어지게 보다가 갑자기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 한잔 하시죠. 사돈 될 사이인데. 네, 좋습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민지만 빼고 모두가 화기애애했지요. 민수 씨가 정말 좋은 청년입니다. 우리 민지를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고맙습니다. 민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지 양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민수가 복받은 거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지가 순간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이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민지 아버지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는 무슨 일 하십니까? 저는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제 눈치를 봤습니다. 저는 아무 표정 없이 고기를 썰고 있었지요. 저희 민지가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요. 서울 4년제 대학 나왔죠. 네, 들었습니다. 취직도 곧 될 거예요. 요즘 대기업 면접 보러 다니고 있거든요. 민지가 어머니를 째려봤습니다. 엄마, 뭐, 사실이잖아. 저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민지 양, 혹시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그녀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요. 음식이 입에 안 맞나요? 그게 아니라 민지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묻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요. 입술을 깨물다가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시선을 제게 고정했습니다. 저기, 아버님, 네, 혹시 직업이 뭐세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민지야, 갑자기 그게 무슨...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 아버지가 딸을 나무랐습니다. 야, 너 왜 이래? 실례되게. 아닙니다. 물어볼 수 있죠. 제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사에 다닙니다. 어떤 회사요? 제가 민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런데 민지 양은 왜 제 직업이 그렇게 궁금하신가요? 그냥 알고 싶어서요. 알고 싶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민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는데요. 네. 혹시 청소 관련 일 하세요?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민지야, 무슨 소리야? 민지 아버지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크게 웃었습니다. 일부러 크고 환하게. 청소 관련 일이라. 어떻게 보면 맞네요. 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말 청소부세요? 저는 민지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가끔 청소를 합니다. 회사에서요. 민지의 눈빛이 역시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직업이 청소부신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저는 민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민지 씨 직업은 뭔데요? 그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취준생이에요. 취업준비생. 그럼 무직이네요? 그게 청소부가 무직보다 못한 직업인가요? 민지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지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솔직히 청소부는 좀 뭐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남들한테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왜요? 부끄러운 일인가요? 부끄럽다기보다는 민지가 대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소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민수가 기가 막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지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사실이잖아. 민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야. 요즘은 로봇 청소기도 다 나오고 곧 다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제가 물었습니다. 하찮은 일이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지 어머니가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야, 민지야. 너 왜 이래? 미안합니다. 얘가 평소엔 안 이러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청소는 아무나 할 수 있지.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맞다는 표정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민지 양. 제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아무나 제대로 하진 못하더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청소를 하다 보면 사람이 보여요. 누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지, 누가 화장실을 깨끗이 쓰는지, 누가 청소하는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는지. 민지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청소하는 사람이 지나갈 때 의자를 접어서 비켜주는 사람. 민수가 제 말에 뭔가 느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행동에서 사람의 품격이 보입니다. 저는 민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지 양은 어떤 사람인가요? 청소하는 사람이 옆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하시나요? 민지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가 물잔을 들었습니다. 청소부가 실수로 민지 양의 구두에 물을 묻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민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그날 그 청소부다. 이제 확신한 것 같았지요. 저는 천천히 생각해보고 대답하세요.
제가 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지 양의 대답에 따라 오늘 이 자리의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루만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민지는 제 얼굴을 보다가 민수를 보다가 다시 테이블 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할 겁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하지? 솔직하게? 아니면 그냥 좋은 사람인 척?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지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지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청소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민수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아버님,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솔직한 게 죄인가요? 솔직한 건 좋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전 솔직한 거예요. 민지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청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학력도 필요 없고 기술도 필요 없어요. 그냥 손만 있으면 되는 일이죠. 민지 아버지가 딸을 말리려 했습니다. 저는 4년제 대학을 나왔어요. 토익 900점이 넘고 해외 연수도 다녀왔어요. 이런 스펙을 쌓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시아버지가 청소부라니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민지,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사실이잖아. 민지도 일어났습니다. 오빠는 왜 나한테 숨긴 거야? 아버지가 청소부라는 걸 숨긴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일부러 안 말한 거잖아. 저는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오빠는 재벌 2세인 줄 알았어. 민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안 했지만 그런 느낌이었잖아. 비싼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그게 다 내가 번 돈으로 산 거야. 그래. 그럼 집은? 강남 아파트는 어떻게 산 거야? 민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지가 비웃었습니다. 봐, 결국 오빠 돈 아니잖아.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지 양. 네. 청소부가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죠. 청소부 월급으로 어떻게. 그럼 민지 양 부모님은요? 민지가 멈칫했습니다. 양계장 하시면서 두 남매 대학 보내셨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가능했나요? 민지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으니까요. 30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네, 맞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셨으니까 가능했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청소부는 안 될까요? 청소부도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면 안 되나요? 민지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다르죠. 뭐가 다른가요? 닭 키우는 건 그래도 사업이잖아요. 청소는 사업이 아니고요. 민지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민지 양은 노동의 가치를 돈으로만 매기시는 것 같네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닭장에서 닭똥 치우는 건 자랑스럽고 남이 건물에서 쓰레기 치우는 건 부끄러운 건가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대했던 거랑 달라서. 기대요? 네. 민수 오빠 집안이 좀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만난 것도 있어요.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돈이었구나. 돈만은 아니야. 하지만 중요하지. 결혼은 현실이야. 민지가 말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뭐라고 해? 시아버지가 청소부라고? 창피해서 어떻게 말해? 민지 아버지가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탁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지요. 그가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민지를 한번 쏘아보고는 제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민지 아버지가 목을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양반 집안입니다.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봤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요. 족보에도 다 나옵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 8대조 할아버지가 진사시에 합격하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비록 벼슬은 못하셨지만 그래도 양반이었습니다. 그가 제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골에서 닭 키우며 살지만 그래도 저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민지 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집 족보가 아주 대단해요. 동네에서도 다들 인정하죠. 네, 훌륭하십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지 아버지가 조금 더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제 쪽을 흘겨보듯 말했습니다. 아까는 몰랐는데 사돈 되실 분이 청소부라고 하셔서 아무래도 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비록 가난하지만 체면은 지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사돈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청소부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쉽습니까? 양반 집안에서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닭 팔아서 우리 애들 대학 보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닭장 청소하고 닭똥 치우고 알 꺾고 시장에 내다 팔고 고생하셨네요. 네, 고생했죠. 하지만 자랑스럽습니다. 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닭똥 냄새 나는 손이지만 이 손으로 번 돈은 깨끗한 돈입니다. 정직한 노동의 대가죠. 물론입니다. 그런데 청소부는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청소부는 뭐가 다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민지 아버지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닭똥 치우는 건 말하기 쉽고요. 그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다르죠. 회사에서 직원들이 일을 잘하려면 깨끗한 환경이 필요하지 않나요? 민지 아버지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닭똥 치우는 것과 사무실 쓰레기 치우는 것, 뭐가 더 고귀한가요? 그게 양반 집안이라고 하셨죠? 그럼 알아야 합니다. 진짜 양반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가짐으로 결정되는 거라는 걸. 민지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저를 가르치려 드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저 묻는 겁니다. 제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닭을 키우신 분이 왜 30년 동안 청소를 한 사람은 무시하시는지. 그가 반박하려 했지만 민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너는 가만히 있어. 민지 아버지가 딸을 쏘아봤습니다. 다 너 때문이잖아. 내가 처음부터 이상한 소리를 해서. 예비 사돈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문으로 향했습니다. 민지랑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세요. 민지 아버지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따라 나갔습니다. 그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저와 민수 둘만 남았지요. 민수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아버지, 청소부라뇨? 이게 무슨... 제가 껄껄 웃었습니다. 일부러 목에 힘을 빼고 한번 시험해 본 거지. 이 나이에 회장실에만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파서 말이야. 좀 움직여야 살지. 민수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민지를 면접 보신 거죠? 그래. 그래서 떨어뜨리신 거고요. 맞아. 민수가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말했으면 내가 민지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럼 오늘 민지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었겠지. 민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는 더 이어갈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밥도 영 별로고 소화도 안 돼. 집에 가서 죽 좀 끓여달라 해야겠다. 저는 코트를 집어들고 미동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뭐가?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야. 이제 제대로 본 거지. 2년이나 만났는데. 2년이 아니라 20년을 만나도 진짜 모습을 숨기는 사람은 숨겨. 민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했는데. 사랑했던 건 민지가 아니라 내가 보고 싶어 했던 민지의 모습이었겠지. 우리는 나란히 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아셨어요? 민지가 그런 사람인걸. 눈을 보면 알아. 눈을요? 청소부를 보는 눈과 회장을 보는 눈이 다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너도 평생 두 개의 얼굴을 보며 살아야 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렸습니다. 레스토랑 로비를 지나 회전문을 밀고 나가려는 순간 밖에서 민지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너 이게 뭐야? 이게 뭔 상황이야? 민지 아버지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나도 몰랐어. 몰랐다고? 2년이나 만났는데? 유리문 너머로 세 사람이 보였습니다. 민지 아버지가 딸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고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지요. 사돈될 사람이 저게 뭐야? 민지 어머니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사람들 쳐다보잖아. 보든 말든 창피한 줄 알아야지. 민지 아버지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너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우리 서울까지 부른 거야? 아니, 난 한 회사에 오래 일하셨다고 해서.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 정도는 되는 줄 알았지. 평범한 회사원? 민지 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청소부일 줄 상상이나 했겠냐고. 너 그래도 결혼할 거야? 그게. 빨리 대답해. 청소부 며느리 될 거냐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회전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 검은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제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운전기사가 서둘러 차에서 내려 제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게 숙였지요.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가 꽤 크게 울렸습니다. 괜찮네. 김 기사,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김 기사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지요. 민지 아버지는 말문이 막힌 채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니, 회장님이라고? 민지 어머니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거니? 저는 차에 오르기 전에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면서 아주 가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발도 아니고 승리 자랑도 아니고 그냥 가벼운 인사 한 번. 민지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뭔가 할 말이 많은 것 같았지만 단어들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는 것 같았지요. 민수가 차문을 잡고 서 있다가 차문을 닫아주었습니다. 출발하시죠. 제가 김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세단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에는 한 장면이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민지가 벽을 손바닥으로 짚고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지요. 어깨가 크게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진 거겠지요. 그날 면접장에서 왜 다른 지원자들이 청소부를 못 본 척했는지, 왜 면접관들이 아무렇지 않게 휴식을 제안했는지, 왜 남자친구가 절대 아버님 직업을 말해주지 않았는지,
그 노인은 청소부가 아니라 바로 이 회사를 세운 회장이었으니까요. 민지 아버지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지야, 괜찮니?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지요. 아빠, 나, 나 어떡해. 일단 집에 가자. 민지 어머니가 딸을 부축했습니다. 룸 안 분위기가 험악했지요. 민지는 식당에 혼자 남아있는 민수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습니다. 오빠, 아버님이 청소부가 아니라 회장님이셨던 거야? 그래. 왜 날 속였어? 민지가 오히려 따지듯 물었습니다. 왜 그런 중요한 걸 숨긴 거야? 민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오빠가 미리 말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뭐가 달라졌을까? 내가 준비라도 했지. 마음의 준비라도. 민수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회장님께 잘 보이려고 준비했겠지. 그게 뭐가 나빠? 민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재벌 집안이면 그에 맞게 행동해야지. 민지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이건 사기야. 우리를 완전히 속인 거잖아요. 사기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봤습니다. 청소부라고 무시하던 분들이 회장이라니까 사기라고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직업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게 사기 아닌가요? 민지가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아버님께 가서 사과할게. 내가 잘못했다고. 민수가 팔을 빼며 물었습니다. 민지야, 네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네. 이런 사람이라니? 돈 앞에서 이렇게 달라지는 사람. 민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돈만이 아니야. 오빠를 사랑해. 그래. 그럼 아버지가 진짜 청소부여도 결혼할 거야? 민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해. 아버지가 청소부여도 나랑 결혼할 거냐고. 민지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알았어. 내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조건을 사랑한 거였구나. 민수가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습니다. 민지야, 우리 파혼하자. 루만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민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봤습니다. 파혼하자고. 오빠, 지금 화나서 그러는 거지? 아니, 정신이 너무나 맑아. 민수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오늘 내 진짜 모습을 봤어. 그리고 깨달았어. 우리는 맞지 않다는 걸. 민지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민지 아버지가 나섰습니다. 민수 씨,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 민지가 실수한 건 맞지만 실수가 아니에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민지의 본 모습이에요. 민수가 민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우리가 만나는 일은 없을 거야. 오빠, 전화도 문자도 어떤 방법으로도 날 찾지 마. 민지가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선물해준 명품백들 일주일 안에 택배로 전부 보내.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선물까지 돌려달라고?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남기고 싶지 않아. 민수는 마지막으로 민지의 부모를 향해 정확한 각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민수 씨, 민지 아버지가 불렀지만 민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넥타이를 곧게 고쳐 매고 의자 등을 한번 쓸어 정리한 뒤 문을 열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선명했습니다. 남은 것은 체면이 무너진 표정,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는 손짓, 그리고 끝내 오지 못한 사과뿐이었습니다. 민지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이래. 다 아버님 때문이야.
왜 청소부인 척한 거야? 왜?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청소부인 척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그 청소부를 대한 태도가 문제였다는 걸, 그리고 그 태도가 바로 자신의 진짜 모습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몇 일 후, 민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날 일, 감사합니다. 그날, 상견례 날이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전 평생 속았을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속은 게 아니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거지. 맞아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후로 사람을 볼 때 달라졌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을 보게 됐죠. 그게 진짜 교훈이지. 제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돈이나 지위는 바뀔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안 바뀌지. 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민수가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민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 궁금하나? 아니요. 그냥 문득 생각나서요.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현재지. 맞아요. 민수가 문을 나서다가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참. 내일 신입사원 면접이 있는데요. 그래. 저도 아버지처럼 청소부로 변장하고 들어가 볼까요? 저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건 한 번만 통하는 수법이야. 그럼 어떻게 사람을 봐야 할까요? 간단해. 제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도 안 볼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봐. 아무도 안 볼 때요? 그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버튼 한 번 더 눌러주는지, 휴게실에서 커피 쏟았을 때 닫는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이 보인다. 정답이야. 민수가 나간 후 저는 회장실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 현관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보였지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 비서, 청소 도구 좀 가져와. 또요, 회장님? 응. 오늘은 로비 한번 닦아볼까 해. 비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은퇴하신다면서요? 은퇴해도 청소는 할 수 있지. 저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지요. 그리고 그들을 판단합니다. 학벌로, 직업으로, 재산으로, 외모로. 중요한 건 그들이 누구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겠지요.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때 예전에 갔던 그 집은 아, 그 집 말이냐? 거긴 내 임대집이다. 나는 그 집주인이다. 그럼 거기에 왜 계셨던 거예요? 집주인인 내가 그 집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게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사람을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저를 시험하신 건가요? 네 인성을 확인해보고자 했다.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말이다. 지은은 눈을 부릅뜨고 김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베란다 가서 하는 말 전부 다 들었다. 네? 시아버지 될 사람은 별 볼 일 없고 구질구질하게 산다. 남편 직업만 믿고 결혼하는 거다. 네 입으로 한 말 다 들었다. 벽이 얇은 거 몰랐냐? 지은아, 정말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말했어? 아니야. 친구한테 장난식으로 말한 거야. 진심이 아니야. 오늘의 사연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한 예비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구독 한번 꾹 눌러주고 가실까요? 오래 잃은 김 씨는 주름진 얼굴, 무뚝뚝한 말투, 검게 탄 손. 겉보기엔 평범한 노인이었지만 그는 남들은 모르는 백만장자였습니다. 김 씨는 젊은 시절 서울 변두리에서 포장마차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얼어붙을 정도로 어묵 국물을 끓였고 여름이면 땀범벅이 되어가며 냉국수와 막걸리를 팔았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산다. 이게 김 씨의 좌우명이었습니다.
밤새 포장마차를 접고 나면 새벽에는 인력시장에 나가 막노동을 뛰었습니다. 힘든 일은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포장마차를 열고 그렇게 악착같이 번 돈을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월세방 살던 시절 한겨울에도 난방비 아끼려고 외투 입고 잤고 하루 2끼 라면으로 때우며 적금을 부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인연이 닿은 공사장 사장님 밑에서 건설 하청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벽돌 한 장, 타일 한 장 놓는 법부터 도배, 장판, 간판 설치까지 손에 익히며 기술을 쌓았습니다. 기술이 있어야 먹고 산다. 김 씨는 그렇게 밤낮 없이 일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30대 중반의 작은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차렸고 밤샘 공사도 마다하지 않으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집 맡기면 야무지게 해. 가격도 깔끔하고 사장님이 믿을 만해. 입소문이 나자 조금씩 일거리가 늘었고 빌라 리모델링, 상가 인테리어까지 맡게 됐습니다. 40대가 되면서는 아예 오래된 건물을 싸게 사들여 직접 리모델링하고 고쳐서 임대 놓았습니다. 낡은 건물도 김씨 손을 거치면 새 건물처럼 깔끔하게 바뀌었고 덕분에 세입자들도 금방 찾습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빌라 한 채, 상가 하나, 아파트 한 채. 조용히 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김 씨는 일꾼으로 사업가로 자수성가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늘 조용히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재산을 떠벌리지 않았고 허름한 청바지에 늘 입던 점퍼를 입고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돈 많으면 뭐하노? 입에 들어가는 건 똑같지 뭐. 김 씨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성민, 35. 서울 강남 한복판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는 지방에서 나왔지만 사법시험을 악착같이 준비해 삼수 끝에 붙었습니다. 돈 없으면 머리 써야지. 어릴 적부터 김 씨가 달고 살던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새기듯 살았고 등록금이 모자랄 땐 과외 아르바이트를 뛰면서 장학금을 받아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김 씨는 자식에게 공부는 네가 해야 할 일, 돈 버는 건 아비가 할 일이라며 가능한 한 뒷바라지를 했지만 성민이는 20살 이후로 단 한 번도 손을 벌린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앞가림은 스스로 해야 한다는 걸 어릴 때부터 몸으로 배운 아들이었습니다. 초반엔 찾아오는 손님도 드물었지만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이혼소송, 형사사건, 상속 분쟁, 다른 변호사들이 꺼리는 사건도 성심껏 맡으며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사무실은 조금씩 커졌고 이제는 직원 3명을 두고 나름 탄탄하게 자리를 잡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민은 여자친구 지은과 함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와인잔을 손에 들고 있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성민 씨, 우리 언제쯤 결혼할까?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보면 안 될까? 조금 성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나 빨리 성민 씨랑 같이 살고 싶어. 같이 신혼집 꾸미고 아침마다 성민 씨 식사도 차려주고. 지은은 얼굴을 붉히며 덧붙였습니다. 성민 씨 닮은 아이도 낳고 싶단 말이야. 성민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확실히 아직은 준비가 덜 된 느낌이었지만 그 역시 35이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굳이 반문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민 씨 아버님께 인사 좀 시켜줘. 어른들 허락받고 정식으로 진행하자. 응? 그래, 조만간 시간 잡아서 아버지께 인사드리자.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성민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진짜지? 나 오늘부터 결혼 준비할 거야. 성민은 그런 지은의 모습을 보며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 묘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그 느낌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며칠 후 오랜만에 찾아가 저녁 밥상을 마주한 김 씨 앞에서 말꼬리를 흐리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식사하시죠. 숟가락을 들던 김 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눈을 껌뻑이며 짧게 대꾸했습니다. 만나면 만나는 거지. 올 필요가 있냐? 민망한 듯
허리를 약간 숙이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결혼할 사람인데요. 아버지한테 인사드려야죠.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하는 친구냐? 카페 매니저입니다. 어디 출신이고? 서울 토박이에요. 부모님은 따로 계시고 아직 못 뵀습니다. 그래, 한번 데리고 와봐라. 내가 한눈만 보면 안다. 어떤 앤지 이 반 열어도 다 보인다. 예, 그럼 주말쯤 한번. 그리고 한 가지 더. 성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집으로 오지 마라. 경기도에 있는 그 빌라로 데려와라. 아버지, 왜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나중에 알게 되면 괜히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괜한 말 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내가 데려오는 여자 진짜 어떤 앤지 내가 똑똑히 볼 거니까. 눈치도 없고 말끝마다 샘 따지는 그런 애라면 내가 싹을 자를 거다. 아들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고집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계획을 짰습니다. 자신을 가난한 호라비로 위장해 보기로 김 씨는 경기도 외곽 오래된 다세대 주택 단지 한쪽에 자신의 명의로 된 월세방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딱 비어있던 터라 이곳에서 예비 며느리를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주방은 기름때가 끼어 있었고 화장실은 작고 눅눅했습니다. 가구라고는 삐걱대는 침대 하나와 껍질 벗겨진 나무 테이블이 전부. 오래된 점퍼에 헐렁한 바지 익숙한 운동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주말 오후 경기도 외곽 오래된 빌라 골목 잔뜩 흐린 하늘 아래 김 씨는 마당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은색 SUV 한 대가 조심스럽게 빌라 앞에 멈춰섰습니다. 운전석에서 성민이 내렸고 조수석 쪽 문이 열리자 지은이 가방끈을 쥔 채 조심조심 내려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지은은 단번에 방 안을 훑더니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지은의 눈동자에는 번뜩이는 계산기가 분주히 돌아가는 듯한 기운이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왔어요. 성민이 멋쩍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지은은 잽싸게 다가와 두 손을 모아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지은입니다. 입가에는 웃음을 머금었지만 방 안을 한 번, 두 번, 곁눈질로 빠르게 훑는 걸 김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찰나의 순간 눈빛이 흐릿하게 굳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억지로 밝은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여기가 아버님 댁이에요? 김 씨는 무심하게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지은은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방이 정말 정겹네요. 요즘 보기 힘든 스타일. 페인트가 벗겨진 벽면 그리고 삐걱거리는 방충망문. 그녀에겐 그야말로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김 씨는 말없이 대문을 열고 먼저 들어섰습니다. 아버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성민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아들의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성민은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아, 잠깐만. 지은아, 급한 전화가 와서 잠시만 있어. 금방 받고 올게. 지은은 살짝 찌푸린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성민이 밖으로 나가자 지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효, 진짜. 신발 거기 벗고 들어오면 된다.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구두를 벗고 가방끈을 양손으로 쥔 채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이 참 정겹네요. 그려 옛날 방식이지. 김 씨는 방 한켠에 있던 부직포 방석을 하나 턱 내밀었습니다. 앉지. 아, 네, 감사합니다. 지은은 치마가 구겨질까 조심스럽게 앉으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에어컨은 혹시? 없다. 김 씨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선풍기 틀까? 아니요, 괜찮아요.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시원하네요. 김 씨는 그녀를 슬쩍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성민인 잘 지내더냐? 아, 네. 뭐 요즘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있어요. 만난 지는 얼마나 됐냐? 이제 7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 그래서 네 부모는 뭐 하신다 그랬지? 아,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조그만 부동산 중개업 하세요. 중개업. 네, 동네 상가 임대나 원룸 계약 같은 거 하세요. 아버님도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가요? 김 씨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땅만 좀 있다.
옛날부터 갖고 있던 거지. 지은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럼 관리 같은 거 하시고요? 그런 거 없어. 여기저기 내다 팔고 세금 내고 뭐 그런 거지 뭐. 지은은 순간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집 안에는 오래된 냉장고와 브라운관 TV가 있었고 벽지는 군데군데 누렇게 변색돼 있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사세요? 혼자다. 지은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그녀의 손톱에 칠해진 젤네일과 가방끈에서 보이는 명품 브랜드 로고를 슬쩍 확인했습니다. 네 일은 뭐 한다 그랬더냐? 저는 카페 매니저예요. 프랜차이즈 매장이긴 한데 매출은 꽤 잘 나와요. 사장인 거냐? 아니요. 저는 그냥 밑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사는 게 다 그렇지. 지은은 그 말의 뉘앙스를 명확히 알아채진 못했지만 왠지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근데 성민이가 이런 데서 자랐다는 건 정말 의외예요. 변호사라길래 당연히 좀 더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왜 의외인데? 아, 그러니까 변호사라길래 당연히 좀 더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어땠을 줄 알았냐? 지은은 당황한 듯 고개를 획 들었습니다. 네? 변호사 아버지 집은 어땠을 줄 알았냐고. 아, 아무래도 좀 더 뭐랄까 나은 환경이랄까? 크고 깔끔하고 그런 데서 사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 좀 더 반짝반짝한 집에서 가죽 소파에 앉아 있고 밥상 대신 식탁에 스테이크 썰면서 커피는 캡슐로 뽑아 먹고 그렇게 살 줄 알았겠지. 아,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요즘 변호사분들은 다들 좀 잘 사니까요. 잘 사니까. 김 씨는 짧게 웃었습니다. 잘 살면 사람 됨됨이는 상관없는겨. 네? 아니요, 그건 또. 집 좋고 차 좋고 옷 비싼 거 입으면 인성까지 좋은 줄 알았던 모양이구나. 지은은 아무 말도 못하고 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귓끝까지 빨개진 채 저 그런 뜻 아니에요. 그래, 방 안은 다시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 씨의 무표정한 얼굴이 왠지 모르게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저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지은은 부자연스럽게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거기 문 열면 바로 있다. 김 씨는 턱짓으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지은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서둘러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덜컹 닫힌 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숨을 내쉬듯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 진짜 뭐야? 지은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급히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나 미쳐버릴 것 같아. 성민 씨는 변호사라 괜찮은데 시아버지라는 사람은 정말 별 볼 일 없네. 집이 이게 뭐야? 화장실 냄새나고 가구는 다 부서지고 사람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부터 10월드 입성한 것 같아. 결혼하면 이 집에 가끔 들러야 하나?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해. 진짜 돈 한 푼 없으면 결혼하자마자 요양원 보내야겠어. 김 씨는 베란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모시듯만 하고 멀리 떨어져 살 거야. 지은은 전화를 끊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 지은의 비웃음 가볍게 여기는 말투.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에는 어떤 분노도 없었지만 그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래, 딱 네 수준이구나. 김 씨는 느릿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던 듯 거실 한쪽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혼자 사시느라 많이 외롭죠? 지은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김 씨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뭐 특별히 드시는 약 같은 거 있으세요? 몸은 괜찮으신 거죠? 김 씨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신경 쓸 일 없다. 지은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애써 연민 어린 눈길을 보냈습니다. 성민 씨한테는 말씀 안 드렸죠? 돈 필요하면 저희도 힘든데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을지 몰라서요. 너희도 힘든데. 김 씨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김 씨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허둥지둥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급한 전화라. 김 씨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음식 식겠다. 얼른 들어라. 지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묘한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김 씨는 묵묵히 밥을 떠먹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식사는 금방 끝났습니다. 지은은 급히 일어나 그릇을 치우려 했지만 김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놔둬라. 내가 치울 테니. 지은은 멋쩍게 손을 내리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김 씨는 문 앞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민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래. 잘 가라. 지은은 짧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다음에 또 뵐게요. 그렇게 지은과 성민은 자동차에 올라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저게 어디 며느리감이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김 씨는 천천히 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김 씨는 아들에게 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아, 그 여자 결혼 다시 생각해봐라. 성민은 당황했습니다. 왜요, 아버지? 사람이 착하고 괜찮은데요. 김 씨는 낮은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가 다 봤다. 겉으론 웃고 돌아서서 침 뱉더라. 아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혹시 오해하신 건 아니세요, 아버지? 화장실 가서는 전화 붙잡고 기대했더니 찢어지게 가난하더라. 그런 소리 하더라. 내가 없는 줄 알고 하는 말은 진심이다. 성민아, 너한테는 좋은 말만 하고 웃겠지. 근데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니다. 결혼은 웃는 남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다. 성민은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혹시 직접 들으셨어요? 김 씨는 느릿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들었다. 내가 멀쩡히 있는데 화장실 문 하나 건너서 내 욕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잘 생각해라. 성민아, 내가 괜히 이 나이 먹도록 세상 헛살진 않았다. 전화를 끊은 성민은 한참을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아버님 부르던 얼굴과 그 웃음 뒤에 숨겨졌을 진짜 속마음이 엇갈리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지은은 약속 장소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 작은 명품 핸드백, 언제나처럼 완벽한 화장을 하고 성민 씨가 아버님도 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하면서 고개를 돌리던 순간 문이 열리고 들어선 김 씨. 그런데 이번에는 낡은 점퍼도 헐렁한 바지도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맞춤 수트를 입고 손목 시계와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채 품위 있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옆에는 성민이도 있었습니다. 지은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입을 때려다가 한참이나 눈만 깜빡였습니다. 저 사람이 그때 그 구질구질한 노인 맞나? 아, 아버님, 오늘 정말 멋지세요. 그래, 오랜만이다. 지은은 얼굴이 굳은 채 더듬더듬 말을 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 그때 예전에 갔던 그 집은 아, 그 집 말이냐? 거긴 내 임대집이다. 나는 그 집 주인이다. 지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축 늘어지고 그녀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왜 계셨던 거예요? 김 씨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무뚝뚝하게 답했습니다. 집주인인 내가 그 집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게냐? 지은은 할 말을 잃은 듯 멍해졌습니다. 순간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은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더니 결국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사람을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저를 시험하신 건가요? 그래, 시험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를 뭘로 보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시험해요? 김 씨는 지은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느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인성을 확인해보고자 했다.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그때 김 씨는 낮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말이다. 지은은 눈을 부릅뜨고 김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화장실 가서 하는 말 전부 다 들었다. 지은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네? 시아버지는 별 볼 일 없고 구질구질하게 산다. 남편 직업만 믿고 결혼하는 거다. 네 입으로 한 말 맞지?
벽이 얇은 거 몰랐냐? 내가 전화 통화하는 거 문 밖까지 다 들리더라. 그걸 듣고도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줄 알았어. 사람이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은아? 성민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민아, 나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야. 정말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말했어? 성민의 눈에는 참담한 배신감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야. 진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친구한테 장난식으로 말한 거야. 내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그냥 순간 실수였어. 하지만 성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네 진짜 마음이었겠지. 너 같은 사람하고는 앞으로 아무 인연도 맺고 싶지 않아. 성민은 그렇게 말하고는 김 씨 쪽으로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들이 사람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내 재산도, 내 시간도, 내 인생도 너 같은 속물한테 물려줄 생각 없다. 이걸로 끝이다. 성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끝내 김 씨와 성민이 레스토랑을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지은은 조급해졌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에 지은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좋아. 차라리 성민이를 붙잡자. 그래서 아들 성민에게 눈물까지 보이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민아, 미안해. 아버님한테 이제 정말 잘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러나 성민은 단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연락하지 마. 끝이었습니다. 지은은 최후의 수단을 꺼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아버님한테 가서 무릎을 꿇어서라도 용서를 구해야 해. 하지만 정작 김 씨가 어디 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머릿속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건 예전에 갔던 그 허름한 동네뿐이었습니다. 지은은 택시를 잡아타고 기억을 더듬어 그 동네로 향했습니다. 텃밭이 듬성듬성 보이고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힌 그 낡은 주택가. 지은은 초조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길 건너편 작은 부동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혹시라도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 지은은 부동산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덥수룩한 머리에 배가 불룩 나온 중년 남자가 안에서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호남 빌라의 404호분 주인 알고 계세요? 부동산 사장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지은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아, 거기 골목 끝 허름한 집 말하는 거야? 네, 맞아요. 부동산 아저씨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그 양반 찾는 아가씨 처음 보네. 네, 꼭 좀 연락드릴 일이 있어서요. 혹시 전화번호나 주소 같은 거 알 수 있을까요? 부동산 아저씨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양반을 왜 찾아? 그냥 가족 같은 분이에요. 부동산 아저씨는 낄낄 웃으며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가족 같은 사람 치고는 몰랐나 본데. 네? 그 노인네 겉으론 남노에도 꽤 돈 있어. 네? 그 동네에 땅 몇 필지 갖고 있고 상가 건물도 몇 채 있고 서울에 아파트도 있고 그런데도 평생 평범한 집에 살면서 장화신고 텃밭이나 파고 다닌다니까. 원래 진짜 부자들은 티 안 내고 다니잖아. 겉으로 보면 알게 뭐야. 지은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에 사세요? 몰라. 요즘엔 여기 안 살아. 서울 쪽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만 들었지. 근데 아가씨 연락처는 왜 찾으려는 거야? 뭐 돈이라도 뜯어낼 일 있어? 아니요. 지은은 얼버무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감사 인사라도 드리려고요. 지은은 부동산 아저씨의 싸늘한 눈길을 등지고 비틀비틀 골목길을 빠져나왔습니다. 텅 빈 골목을 혼자 걸어가며 지은은 그제야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일하던 강남 카페,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던 지은은 화장실에 가려고 직원용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문틈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 야, 들었어. 지은이 걔 남친 변호사라면서 그렇게 으스대더니 결국 남자 쪽에서 파혼했대. 어휴, 꼴 좋다. 맨날 우리 신혼집은 어디니? 나중에 사모님 소리 들을 거니 떠버리더니. 맞아. 요즘 일도 완전 개판이었잖아.
맨날 폰만 들여다보고 손님 응대도 성의 없고. 하긴 결혼하면 일 때려칠 거라며 대놓고 떠들더라? 이젠 일 잘리는 것도 시간 문제지 뭐. 아휴, 꼬시다 꼬셔. 지은은 숨을 죽였습니다. 화장실 문고리를 잡은 채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귀까지 화끈거렸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우스워진 거야? 수군거림이 발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카페에 나오는 것도 지옥 같았습니다. 손님들도 동료들도 다 자기 뒷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며칠 후 점장은 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 씨, 이번 달까지만 나오세요. 네? 요즘 좀 집중도 안 되고 일도 소홀하신 것 같아서요. 서로 불편해지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차디찬 한마디에 지은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밤늦게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텅 빈 원룸, 흐릿한 조명, 바닥에 나뒹구는 핸드폰, 취한 눈빛. 다 내 탓이야? 아니야, 다 저 늙은이 탓이야. 지가 내 결혼 망쳐놓고 지만 잘 살겠다고? 알코올에 절은 지은의 머릿속에는 이상한 생각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을 그냥 없애버릴까? 처음엔 그냥 화풀이로 툭 던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술이 들어갈수록 그 생각은 점점 구체적으로 자라났습니다. 깜깜한 밤 한적한 골목길을 지나 김신의 마당 담벼락 근처까지 다가온 지은, 손엔 작은 기름통 하나와 덜덜 떨리는 라이터가 있었습니다. 다 타버려라. 나만 이렇게 망가졌는데 지가 편하게 사는 건 용서 못해. 지은은 울먹이며 빌라 한쪽 구석에 조심스레 기름을 뿌렸습니다. 떨리는 손끝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짧은 순간 불씨가 번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강한 역풍. 불꽃은 예상과 다르게 기름길을 타지 않고 순식간에 지은의 발밑을 휘감았습니다. 지은이 입고 있던 얇은 치마 자락에 불이 붙었습니다. 깍! 살려줘. 지은은 제자리에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불길은 삽시간에 치맛자락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지은은 허겁지겁 손바닥으로 불을 치며 마당 여기저기를 굴러다녔습니다. 살려주세요. 비명은 한밤의 정막을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마당 불빛을 보고 달려나온 이웃들. 뭐야? 불이야. 사람들은 물통을 들고 달려나왔습니다. 호스를 틀고 부엌에서 바가지에 물을 퍼날랐습니다. 지은은 마당 한복판에서 반쯤 타버린 치마를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눈을 부릅뜬 채 울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소란스러운 사람들 사이로 들것에 실려온 지은이 들어갔습니다. 한편 그 시각 김 씨는 관리인에게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어요. 빌라에 누가 불 지르려다 잡혔습니다. 뭐라고? 김 씨는 놀란 마음을 부여잡고 병원 복도를 서둘러 걸었습니다. 긴급 상황이라 경찰도 병원에 와 있었습니다. 관계자분 맞으시죠? 경찰이 물었습니다. 예, 내가 그 건물 주인입니다. 김 씨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체포한 사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화상을 입어서 지금 치료 중입니다. 김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보시겠습니까? 경찰이 안내한 곳은 응급실 한쪽 커튼으로 가려진 침상이었습니다. 김 씨는 무거운 걸음을 옮겼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한 젊은 여자가 고통스러운 얼굴을 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얼굴 익숙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김 씨는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네가 며칠 전까지 가난하다고 무시했던 바로 그 예비 며느리. 김 씨는 참담한 표정으로 굳어버렸습니다. 네가 내 빌라에 불을 지르려고 한 거였나? 제발 경찰서만은 저 진짜 잘못했어요. 김 씨는 싸늘하게 쳐다봤습니다. 불은 장난으로 붙이는 게 아니다. 사람 인생도 불장난도 네 멋대로 해도 되는 줄 아나. 남 등 쳐먹으려다 자기 몸에 불 붙은 거다. 그게 인생이다. 치료 잘 받거라.
그 후에는 경찰서에서 보자. 김 씨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은은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에 선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감방에 끌려가며 지은은 고개를 돌려 김 씨를 쳐다봤지만 김 씨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단호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지은에게 주어진 최후의 심판이었습니다. 모든 악인은 결국 자기 발등을 찍고 돌아온다는 걸. 세상 모든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